예컨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사례도 있었다. 언론 역시 사설과 탐사보도를 통해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진보 성향 언론은 매주 사설로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고 법원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한편 보수 언론은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과격한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다소 다른 결의 기조를 보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는 일정 부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된 성과도 거두었다. 우선 사법부가 초기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여론의 압박으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 다수의 문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또한 연루법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원 내부 징계나 인사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사법부가 과거와 달리 제19감싸기 비판을 의식하여 최소한의 책임 추궁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탄핵처럼 역사적인 이벤트도 시민사회 여론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 입법 과제들도 상당 부분 시민사회 안에서 먼저 논의된 것들이 토대가 되었다. 예컨대 정관예우 방지법 강화나 판결문 공개 확대, 양형기준 상향 등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 제기해온 사안이 법제화 혹은 제도화된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요구에 견져본 개혁의 실질적 진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핵심적으로 법원 권력구조 개편 같은 뼈대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조치가 일시적 정책에 머물렀다가 후퇴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나 법원행정처 기능 정상화 움직임 등은 개혁 성과가 얼마든지 되돌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법원에 대한 외부 감시장치 도입 요구, 가령 사법평의회 신설 등은 모두 무산되거나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각종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여전히 사법부는 닫힌 조직이며 변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외부의 과도한 개입 시도로 경계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시간 경과와 함께 여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초기엔 매일같이 다뤄지던 사법농단 관련 기사가 지금은 줄어들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부동산, 경제 등 다른 현안으로 옮겨갔다. 이는 사법개혁 드라이브가 예전만큼 힘을 받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완전히 물러선 것은 아니다. 여전히 사법 신뢰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예컨대 정관 출신 변호사의 불공정 의혹 사건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설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개혁 과제를 재건의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 언론의 요구는 사법개혁 과정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지만 그것이 실제 제도 변화로 완전히 이어진 비율은 제한적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법개혁의 성패는 국민적 관심의 지속과 이를 수용하는 사법부 태도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사회와 언론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